안녕하세요. 교육진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혜림쌤 지난주에 나오셨다며요? 네, 우리 또 민우님이랑 함께 또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을 하게 된 게 좀 오랜만이라서 더 반갑고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지난주만 한 번 빠진 거였어요. 제가 오래 차게 어쩔 수 없죠. 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임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대신교육 신준호 대표님께서도 뭐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여기 되시면 또 참석해 주신다고 했어요. 예. 지금 뭐 하냐고 전화했더니 잤대요. 잠이 많은 친구가 아닌데 그. 자, 이번 주제는 뭐 거의 우리 혜림 쌤이 계속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저희가 이제 그 수학만세랑 예비고에서 과탐의 세계에서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게 이제 국어만세 방송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런 어떠한 좀 죄송한 마음 속에서 예비고일 어차피 우리 혜림 쌤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게 지금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입시라고 하는 흐름 자체가 이제 본격화되어 있는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입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영재고 입시가 사실상 굉장히 맥락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아마 그 특집 방송도 이제 저희가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서 한번 영재고 편을 좀 우리가 진행을 하겠지만 영재고 입시가 예전 같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특목고 입시도 뭐 과거처럼 뭐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서부터 사실상 대입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전체적인 중3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태도들도 중3 여름방학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의 어떤 진학을 염두에 두는 그런 형태의 학습 태도와 스케줄을 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어는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양축이죠, 양축이죠. 지금서부터 국어 수학이야. 그렇죠. 입시는 국어 수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혜림 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예비고일 도대체가 어떻게 국어 학습을 해야지 수능과 연결되고 고입 고등학교에 시작해서 내신이 이루어지는지. 더 나아가서 그 방송의 의미가 있는 건 이제 중1, 중2까지도 연결되죠. 예. 자, 한 말씀 전체적인 총론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한 말씀에 굉장히 그 한이 커다란 한이 될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술 한잔 하자 할 때 한 잔이 아니잖아요. 그걸 한 잔으로 이해하고서 한 잔만 딱 먹고 집에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또 여름 방학이 시작됐고 중학생, 고등학생들 전부 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막 공부 계획을 세우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는 국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를 국어 공부를 시켜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국어 공부를 지금부터 막 너무 힘들게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가기 전에 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국어는 나를 귀찮게 하는 과목, 국어는 어려운 과목, 싫은 과목 이런 마음을 벌써부터 가지게 될까 봐 저는 일단 제일 좀 주의해야 될 점은 국어를 너무 지금부터 오로지 입시만을 위한 국어를 핵심 기조로 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모의고사 막 풀리지 말아라. 네, 맞아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쉽게 얘기. 지금부터 계속 모의고사를 막 풀리면서 애들을 좀 진을 빼게 하고 그게 마치 메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기타적인 형태의 공부도 하면서 뭐 모의고사 좀 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동안 국어 공부를 안 했으니 한 번도 학원도 안 다녀봤던 애한테 가가지고 모의고사부터 풀게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애들이. 네. 그래서 그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감을 높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익을 위한 방송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 며칠 전에 사천고등학교에 가서도 저 입시 설명하면서 공익을 위한 방송했어요. 농어촌 특별편이에요. 농어촌 특례 특별편. 그거 진짜 올릴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올려야 돼요. 되게 좋은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래요? 네. 미치겠네. 예, 일단 그러면 저는 그 내용 꼭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 특례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지방에서 농어촌 특례랑
입시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좀 의미 있는 방송이었는데 그럼에도 그쪽 애들이 농어촌 전형이 되는 학교인데도 의대라든지 이쪽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활발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도 저기 되게 한번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한번 보고 네. 제가 한번 보고 한번 영상이 기니까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꾸 끊는다고 뭐라고 하겠네. 아니에요. 또 제가 또 말씀 많이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알고 계시다시피 국어 공부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문학과 독서, 비문학 그리고 문법. 네. 사실 화법과 작문이라는 선택 과목은 이 독서, 문학 그리고 문법이랑 이게 다 합쳐지다 보면은 화작은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면 문법, 문학, 독서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범주에 따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말씀을 드리다가 또 우리 님들께서 또 이제 첨언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 선택 과목이 생겼잖아요. 수능에서. 그래서 언어 매체랑 화법과 작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중학교 3년 내내 문법을 힘들어했다, 싫어했다. 그러니까 문법 공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그건 이제 좀 크나큰 착각이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렇고 국어 과목 공통 과목 자체에 문법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를 위해서도 문법에 대한 이해는 지금부터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1학년, 2학년 내신 결국에 그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계속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문법 지식은 공부를 해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 지식은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국어 과목 다 통틀어서 제일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 문법이잖아요. 지금 학생들 3학년 1학기 때 했던 것도 벌써 다 까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방학을 기해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까지 좀 문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오늘 전체적으로 부모님께서 좀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공부 방법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문제집을 한 2권 정도를 구비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좀 쉬운 거 있잖아요. 그림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딱 보자마자 이거 문법 이런 거 말고 좀 그림 위주로 그리고 그 비주얼 개념사들 위주로 나와 있는 문법 교재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교재를 하나로 1차로 돌리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문제들을 반복 학습하면서 풀 수 있는 드릴 연습북 같은 그런 문제집들도 좀 시중 교재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집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개 정도를 좀 돌려보시니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거나 주변에 이제 도움을 구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벌써부터 모의고사 문제 풀고 너무 어려운 문법 문제 계속 많이 풀고 그럴 필요는 지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심화 국어 문제는 많이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휘발되지 않는 선에서 안고 갈 수 있는 공부를 지금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뭐 여기서 바로 뭐 중간중간 그 다 끝난 다음에 총론을 갖다 놓고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네네. 지금 바로 문법에 대한 좀 첨언을 드리자면 모국어의 문법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OECD 모든 나라들이. 그렇죠. 예. 심지어는 뭐 라틴어를 가르치는 영미권 국가들의 아주 고급적인 형태의 사립학교에서는 라틴어를 가르치는 이유도 본인들의 언어의 또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이제 결국은 언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 관련된 문화적인 형태의 본류에 대한 언어이기 때문에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치 15세기 중세어가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15세기 언어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쵸. 이게 우리나라가 영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뿌리가 있어요. 족보가. 언어가.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 쉽지가 않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15세기 우리나라가 어떤 말을 썼는지가 나와 있다니까요. 그걸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의 변천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그게 다 결국은 언어에 대한 문법이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의 대학 입시 시험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국어의 문법이라는 영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랬는데 여기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법은 원리와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와 규칙에 관련된 내용들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원리와 규칙을 학계의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떠한 학설들 속에서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지만은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들이 수능에 볼 만한 표준적인 형태의 문법, 시험에 내도 큰 무리가 없는 형태의 문법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교육부가. 자, 그렇다면 그것은 원리와 규칙입니다. 그 원리와 규칙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혜림쌤 이야기는 결국 그런 원리와 규칙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엽적인 형태나 부분적인 형태의 문제풀이를 진행한다 해서 문법 내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될 리가 없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금방 까먹고 공부를 해서 금방 까먹는 이유는 이 원리와 규칙의 부분을 보았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러니 두 권의 책을 놓고 전체적인 맥락을 자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어의 언어체계 문법의 규칙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공부를 아이들에게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민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뭐 품사를 배우고 2학년 때는 또 중세국어를 배우고 3학년 때는 의문과 문법 요소를 배우고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네.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지금 요 타이밍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씩 돌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게 이제 일단 학부모가 웃겠죠. 너는 너나 재밌지. 맞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중학교 문법에서 가장 본질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국외음화거든요. 국외음화가 뭐냐면은 국의 음으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지가 그쵸? 쓸 때는 굿디 네. 원래는 굿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읽을 때 구지라고 읽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의 음이라는 지읒의 국의 음화처럼 발음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쓰기는 그렇게 썼는데 읽을 때 국의 음이 돼. 그게 국의 음화거든요. 어쨌든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세국어에서는 국의 음화가 없습니다. 네. 왜 없냐면요. 15세기 우리 선조들은요. 국의 음 발음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5세기의 그 사극을 보면은 굳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김대감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원래는 김대감 굳이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혀짧은 소리로. 그러니까 국의 음하고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리를 이해해야 결국에 가서는 수능의 고득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맥락 없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지엽적인 형태의 문법 공부는 좀 피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뭐 맞습니다. 좋은 문제집이라든가 뭐 내용들은 너무 지엽적인 거니까 그건 각자의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뭐 백인의 지혜라는 뭐 천재교에서 나온 책도 괜찮고 좋은 책이죠. 그렇죠? NMC가 만든 교재도 보면 괜찮고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럼 다음에 그러면 문학으로 그렇죠. 네. 또 문학 가야죠. 문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어렴풋한 그런 이 방법이 있지 않으세요? 나는 저희한테 묻지 마세요. 이 사람 저희 자연계 전공이고요. 저 사람은 약대 컨설턴트입니다. 근데 저는 문학은 작가와 먼저 친해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작가들 문학은 작가들이 다 있는. 작가와. 네. 작가를 알지를 못해가지고. 저희 우리 이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생 학생들 작가들은 힘들어. 술 너무 많이 먹었어. 다들
특히 이과 학생들이 문법이랑 독서는 곧잘해요. 네네네. 근데 문학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니 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 이과 애들이 현대시를 읽으면서 자꾸 이게 작가의 객관적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읽으면서 왜 자기 감정이 자꾸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오, 훌륭한 거예요. 문학이 원래 진정한 그런 거지. 감상 방법이에요. 아니 이거 지문이 나온 건 만들어진 거잖아. 아니, 문학이 원래 그런 거예요, 문학이. 근데 이제 답을 답은 피해가지. 답은 피해가지. 그래서 일단 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감상의 방법에서의 면과 하나는 당장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의 문학 성적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이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절대 없더라고요. 책을 읽을 시간이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책을 조금 읽으시기를 권하는데 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작품들을 모아놓은 이 단편집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읽기 되게 싫을 거예요. 재미없고. 그래서 저는 물론 책을 읽기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교과서에 실려있는 단편 전집들을 읽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정 안 되면 국어에 대한 비호감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요즘 너무 좋은 미디어가 있잖아요. 유튜브 미디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작품 검색만 하셔도 관련된 영상이나 재밌게 편집해 놓은 만화도 많이 있고요. 그걸 좀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보는 거에 하나씩 껴서 검색을 더해서 영상으로 다른 미디어로 사진으로 그림으로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조금씩 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를 해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소설들을 미리 한 번쯤 맛을 보고 넘어가는 거 그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내신에서 갑자기 중학교 때 90점 100점 맞던 친구들이 국어 점수가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70점대로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개념어거든요. 문학 어휘, 문학 개념어. 예를 들어서 중학교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그냥 평상시 공부하던 대로만 있으면 풀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 그 뜻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고등학교 올라가고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또 내신 문제에 굉장히 다양한 어려운 문학 개념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그게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막 갓 중학교를 졸업하고 올라온 친구들은 도회적 이런 단어의 뜻을 모릅니다. 목가적 단어의 뜻을 모릅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습득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문학 개념어 수능 어휘 를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수능 어휘집이요? 네, 수능 어휘집, 문학 개념어 책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습득하기보다는 좀 의식적으로 찾아서 미리 지금 개념어를 공부하고 전부 다 이제 예시 같은 것들도 써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거 저 너무너무 강조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고 넘어가자. 네, 문학 개념어 핵심입니다. 네네. 안타깝지만은 사실상 여기서 제가 첨언해 드리자면 한 권의 책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들을 보내시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들을 좀 진행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계속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고전에서의 유교 그다음에 그 도교, 불교에 관련된 맥락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사상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어를 역사적 맥락을 모르다 보니까는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찾아서 각양각색의 사람들 속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제안했는데 또 그런 것들이 또 공개적인 공식적인 또 루트는 또 아닐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혜림쌤의 말씀은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을 때 그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잖아요. 맞아요. 그 단어를 익숙하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끔씩은 익숙한 단어인데도 문학적 개념어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그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정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단정적이라는 뜻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겠습니다. 단정적으로 한번 잘려봐야 네, 알 수 다들 있죠. 알죠. 아는 단어입니다. 근데 문학에서 요구하는 단정적 어조는 명령형 어미를 썼거나 현재형 어미나 과거 완료 시제를 써서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조를 묻는 건데 그런 개념을 모르잖아요. 열이 나.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저기 해외여행을 30세가 넘어서 했어요. 처음으로 태국이라는 나라를 갔는데 방콕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저는 네온사인 간판을 보고 이국적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내가 접했었던 수없이 많은 이국적이라는 단어들의 느낌이 확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언어는 사유의 과정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문학은 그 나라 그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들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어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은 신경 쓰면서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네. 자, 마지막으로 독서죠. 독서. 예, 사실은 뭐 이게 시간이 가면 이게 갈수록 제일 이게 결국 문제 이거죠. 아니에요? 저 독서 독서가?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독서 얘기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갑시다. 퇴근합시다. 퇴근합시다. 저는 이 친구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문학은 어느 정도의 타고남이 필요하다. 그리고 능력이다. 그리고 문법은 너가 시간을 얼마나 들였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온다. 그런데 독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한들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한들 이게 없으면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훈련. 매일매일의 습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점에서 막 독서 문제 풀리는 거 하루에 100문제씩 풀어도 소용없을 거예요. 어차피 유형 계속 평가원에서 바꿀 거고요. 지금 당장은 근본적인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쓰기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시험에서는 서술형 시험이 있겠지만 스스로 쓰기 연습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제풀이 이전에 쓰기 연습, 요약하는 연습, 그리고 전체 구조,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미리 하시기를 좀 권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문단별로 내가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가 어떤 흐름으로 따라가는지 대조의 방식을 썼는가 아니면 그 병렬적인 방식을 썼는가 정의가 나열되어 있는가 이런 그 구조의 방법을 연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네, 이 구조를 손으로 쓰고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거는 좀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써야 됩니다. 지금 써야 됩니다. 나중에는 쓰던 게 습관이 되면 눈으로 읽히게 되거든요. 쓰기가 되면은 읽기는 너무나 쉬워지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문제풀이면 고등학교 가서 내내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전략, 유형 분석 어차피 계속 이후에 차근차근 보다 더 최신 유형으로 업데이트된 거를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근본적인 요약하기 연습, 구조 파악하기 연습을 손으로 쓰면서 계속해서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제시문을 뭐 실제로 기출 문제집에 있는 걸 가지고 연습을 시켜줘도 좋겠지만 그 외에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재들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제시문들을 모아놓은 교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파악하는 흐름을 파악하는 핵심 내용을 찾아내는 연습을 지금 하시기를 전 너무 추천을 드려요. 그거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미리 매일같이 하루에 1개씩 2개씩 매일같이 연습을 했다.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 이후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실력이 증명을 해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뭐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들. 야구 좋아하시면 야구 선수들이 이제 배트를 휘두를 때 혼자서 10,000번을 휘둘러서 생기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정확히 휘두르는 거는 코치의 코치를 받으면서 연습을 해야죠. 10,000번을 연습하더라도 틀린 것을 자꾸 지적받으면서 연습을 해야지 자신의 올바른 스윙이 나오겠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혼자서 아무리 백날 골프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스윙을 배울 때 나타나는 거고
축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예요. 네,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앞선 사람에 의해서 올바로 해석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독서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맞아요. 독서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수학이나 영어보다도 오히려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언어의 독서가 훨씬 더 가르침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다. 뭐 이렇게 저는 혜림쌤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자, 뭐 간만에 와가지고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보죠. 제가 말도 많고 집에 아우.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집에 빨리 가고 싶었던 거야. 집에 결국은 빨리빨리 끝내고 집에 빨리 가고 싶었던 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날이 덥다 보니까 너무 아니, 힘들어요. 적어도 댓글 있어요. 저기 민우님한테 글쓰기 좀 특강 좀 해달라고 방송 좀 해달라고 글쓰. 저도 봤어요. 저 댓글 봤어요. 네. 한 분이잖아요. 예? 아, 그래도 그 에이, 분은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요. 10명 정도 다 와야. 아니 뭐 고전문학 특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 정리해 주십시오. 뭐 글쓰기 그런 것들이 나오면 뭐 제가 좀 한번 해드리죠. 부분에 예. 대해서. 근데 혜인쌤이 말씀하신 그 글쓰기를 얘기를 하는 거 지금의 글쓰기 그걸 얘기하는 아니요, 거죠.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가 있을 겁니다. 예, 그분이 뭐 글쓰기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창의적 글쓰기를 말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예, 말씀드린 말씀하신 건 좀 글쓰기는 다른 네. 방식의 글쓰기죠. 핵심 파악하는 연습. 네네네. 네. 자, 요 정도로 이야기하신다면 각자의 어떤 스펙트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아니, 이해하지 제일 않을까 간단한 싶습니다. 건 그냥 예비 고1 학생들 음. 혜림쌤한테 배우면 되잖아. 아, 고3 끝난 다음에? 고3 끝난 다음에 예, 뭐 그렇게 하셔도 혜림쌤한테 되겠네요. 배우면 되잖아요. 자, 어쨌든 저희가 지금 농어촌 특례 관련돼서는 그 정말 그 해당 학교 설명회 예. 영상이 영상이면 있으니까 될 그거 한번 것 같고. 고민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있고요. 또 다양한 형태에 대한 궁금함이나 내용들이 있으면은 언제든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뵙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면 수학 만세로 가고 네. 과학 만세로 가고 국어 네. 만세로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빨리 해야 돼. 7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날이 더우니까 죄송합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저 부담 느끼겠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